미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배터리고, 중국은 이제 첨단 반도체인데 이 두 개를 한 놈은 심장, 한 놈은 안보인데 이게 지금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 두 개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미중이 사실은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러저러 하더라도 우리가 제공을 안 하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화장실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패를 사실은 쥐고 있지만, 이제 우리 스탠스는 철저한 약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반도체 분야에서 사실상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미국하고 중국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한국이 이제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물론 이제 우리로서는 G10 정도가 되는데 G1하고 G2가 서로 싸울 때 우리가 뭐 이득을 본다고 해서 이제 크게 웃으면 얻어 터질 위험이 있죠.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우린 꽃놀이패를 지었다. 꽃놀이패를 졌다? 그렇죠. 우리한테 유리하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이 지금 할 수 없는 게 배터리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한 것이 그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방문지 1순위는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인계철선에 가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사진 찍기도 좋고 또 이제 민주의 상징, 체제의 상징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80년 뭐 카터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휴전선을 안 갔어요. 바로 어디를 갔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시영호 그 부총리하고 회담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또는 동아 수합이라든지 뭐 이제 금융 안정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옐런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방문 마지막 날 레이먼드 상무장관이라면 메이크 센스 할 것 같아요. 근데 재무부 장관이 LG화학의 LG그룹의 배터리 전시장에 가가지고 배터리를 보고서 뭐 샬라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인계철선은 반도체가 배터리다. 그래서 미국의 관심사는 이제 완전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놓고 보면 미국은 반도체에 있어서도 기술은 있는데 생산을 못하는 약점이 하나 있고 배터리는 아예 없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세계 1등이지만 이게 반도체가 없어서 이 전기차를 굴리려고 해도 사실은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고 이건 지금 군사 무기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안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자 부품이 아니라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안보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 물자라고 보는 거죠. 군사 전략 물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두 개 나라한테 돈을 줘가면서 공장을 짓게 하고 세금도 깎아준다고 하는 것, 이거 말이 되냐는 거죠. 이거 왜 하냐. 세계 1등의 최고의 나라가 이거는 군사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 가리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5나노, 3나노를 하는데 우리보다 한 대여섯 단계 뒤인 28나노 정도를 만들 수 있으면 반도체에서 법인세를 10년 동안 깎아줄게. 빵으로 해줄게. 훨씬 후진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파격적인 반도체에서인데 세금을 10년 동안 만든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미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배터리고, 중국은 이제 첨단 반도체인데 이 두 개를 한 놈은 심장, 한 놈은 안보인데 이게 지금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 두 개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미중이 사실은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러저러 하더라도 우리가 제공을 안 하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화장실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패를 사실은 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 스탠스는 철저한 약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뭐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제공을 안 해버리면 바로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중에 하도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비관적인 시각들이 넘쳐나죠. 넘쳐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천행으로 40년 전 이제 할아버지 해안이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을 웃게 하고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만드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자기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즘 보면 뭐 챗GPT 갖고 난리고 이걸 안 하면 뭐 이게 첨단 기업이 아닌 것 같고 그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챗GPT라는 것 자체도
한국이 없으면 그거 무용지물이거든요. 챗GPT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그 H100, A100이라고 하는 칩셋 안에 네. 고성능으로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오는 이제 GPU는 뭐 이게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지만 그 데이터를 끌어서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하는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GPU가 있으면 그냥 AI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GPU가 처리를 해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이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HBM이라고 해서 하이밴드 메모리라고 고대형 메모리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까지가 4차선인데 네.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는 40차선이라는 거죠. 그 40차선 고속도로를 누가 제공하냐면 우리 한국이 제공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 하이닉스가 제공해요. 아, 하이닉스가 그걸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가 독한 맘 먹고 공급 안 해버린다. 그럼 챗GPT의 지금 A100이나 H100이 이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구현하려면 꼭 그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삼성이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파트너는 하이닉스죠. 그래서 우리로 보면 너무 이게 이제 한국을 이제 자기 비하하는 거 이게 너무 좀 심하죠. 저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 질문이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반도체 분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기회가 될까 아니면 위기가 될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 쪽에 아무래도 좀 방점을 좀 찍어주신 것 같아요. 이미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그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 것이 중국이 반도체 개발을 할 때 제재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인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이것까지 왜 굳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난감하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공장도 확장도 못하고 장비도 못 들이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범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한 20여 개 돼 있다가 그 사이에 사이클이 한 5번 지나고 나가지고 경쟁이 없는 다 죽어버려서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세 개가 이제 삼성, SK, 마이크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삼성이 그냥 쳤을 때 5대 20, 5대 20 이제 시장 5는 점유율로 50이 삼성이고 그렇죠. 25가 하이닉스, 22 마이크론, 5가 대만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 새 놈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용 제품이긴 하지만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D램은 파운드리가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안 만들고 지금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150억 불, 200억 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디자인하는 회사가 150억 불의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TSMC가 전 세계에 있는 작은 회사들의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공장이 커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걸 대신 그런 식으로 구워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TSMC도 D램은 파운드리를 못해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전 세계 마켓의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지금 뭐 CPU든 GPU든 간에 뭐 계산 성능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우리 노트북, 핸드폰, 뭐 기자님 갖고 계신 아이패드 다 여기도 CPU가 있던 다음에 거기는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이게 작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메모리가 우리는 메모리만 하기 때문에 뭐 안 된다, 무슨 뭐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메모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포기했단 말이에요. 독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걸 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하고 한국의 우리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우리가 3배나 더 큰 마켓쉐어를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D램 마켓은 우리가 사실은 컨트롤하는 거. 최근에도 보면 반도체 적자가 많이 난다. 뭐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적자 났다. 뭐 큰일 났다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은 이것은 삼성이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결정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경쟁자가 한 20개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산하더라도 나머지 19명이 증산해버리면 나 바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이 마켓쉐어가 거의 50% 가기 되기 때문에 삼성이 만약에 한 30% 감산해버리면 시장은 바로 15% 쇼트시가 나요. 그래서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러지만 시장의 수급이 한 5%에서 7%만 오버스플라이 나도 가격은 대폭락을 해요. 근데 반대로 10% 쇼티지가 나면 가격은 3배, 4배, 5배 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금 뭐 적자가 나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 흑자로 돌리는 건 간단해요. 이게 생산량을 30% 줄여버리면 바로 재고 줄게 되고 가격은 폭등하는 거죠. 지금 사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은 과거에 이제 최근 한 그 40년간의 반도체 경기를 보면 사이클이 하강할 때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드시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죽은 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이즈 가장 작은 제 기업 또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 이게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40년 동안에 그런 이제 도태 과정에서 지금 세 놈이 남았고 이번에 이제 삼성의 전략을 보시면은 기업이라는 게 적자가 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에 삼성은 우리 인위적 감산 안 해. 그리고 계열사한테서 20조를 빌려가지고 투자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결국은 이 캐시플로우가 이제 없어지는 회사들을 이번에 이제 더 세게 압박을 해가지고 2년 뒤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는 2년 뒤에는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못한 회사들은 2년 뒤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증설한 데는 물건이 왕창 나오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의 전략은 저것은 이제 한 놈 죽이기 전략? 한 놈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3등 하는 놈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3등하고 우리 편 2등을 보면 우리 편 2등이 재무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2등하는 쪽을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2등은 살려놓고 3등을 죽여야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고, 또 미국과 관계에서도 미국의 3등이 죽어버리면 미국은 메모리에서 우리 쪽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근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 회사가 지금 20%의 점유율로 있는데 그나마 디램 산업에서는 버티고 있고 파운드리는 아예 없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사실은 결단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참에 그걸 죽여 없애면은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메모리에서 세계 재패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파운드리를 하네 뭐네 그러지만 파운드리는 우리 삼성이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 이 파운드리에서 TSMC가 우리 삼성의 3배 이상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 기술에서 우리가 많다고 하지만 뭐 기술의 실제적인 검증은 매출액으로 답을 내는 거죠. 기술이 아무리 좋은들 고객이 주문을 안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의미로 메모리에서도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공장을 자국에 짓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이라는 식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이제 삼성과 SK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보조금을 받을지 말지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한국 기업들이 선택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독소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받으면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있잖아요. 뭐 이익도 환수된다 하고 기술도 보여줘야 된다 하고 중국의 공장도 못 짓는다 하고, 이거를 우리가 그럼 선택을 안 했다면 그럼 또 미국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글쎄 그게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이고 대국이라는 나라의 음흉함이죠. 그래서 떡을 준 것 같은데 그걸 먹으면 이거 이제 마약이라서 이건 이제 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는 모이 먹다가 잡혀서 죽고 사람은 이제 공돈에 목숨 걸다 죽는다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왜 공짜로 돈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생산해가지고 돈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왜 미국 안에 공장을 안 짓고 아시아에 짓고 독일에 짓고 유럽에 짓냐 이거죠. 애초부터 이거는 우리 이제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첨단 산업 뭐 이러긴 하지만 이게 24시간 365일 상교대를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인당 소득이 $20,000 넘어가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상교대 산업은 이제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33,000인데도 상교대 요즘 하는데 잘 없잖아요. 반도체 공정 빼놓고는, 반도체 일시동종 빼놓고는. 근데 미국처럼 지금 $75,000 되는 나라에서 3교대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부터 미국은 저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데,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정부하고 프로핏 쉐어링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왜 짓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이게 안 지으면 이것은 이제 후환이 두렵고, 지으면 기술을 탈취당할 수 있는 위험 두 가지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이, 앞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돈도 주는 것 같지만 뒤에는 이제 그 쇠몽둥이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급한 놈이 있어요. 우리는 170억 불 투자하는데 대만은 400억 불을 투자해요. 우리의 그 2배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TSMC는 파운드리에서 우리 삼성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술 또 이제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삼성하고 똑같은 조건에 지금 이 보조금 지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게 되면 TSMC의 기술이 먼저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TSMC가 굉장히 반발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먼저 나서서 미국한테 이게 대들어가지고 뭘 바꾸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궁둥이 질기게 앉아있고 대만이 먼저 가서 악유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젓가락 하나 더 넣는 형태? 그런 것이고, 그거는 지금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슈퍼갑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밑에 있는 뭐 작은 나라들이 와글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탠스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바꾸려고 하면 적어도 뭔가 이제 미국에 더 큰 이익이 난다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들어가야지,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바꿔주세요. 그러면 애초부터 얘들이 법을 만들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뭐 미국이라는 게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여 드림팀을 만들었고, 이번에 보면 칩스 포 아메리카라는 상무반의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있는데 그 지원을 하는 서류를 검토 제출 서류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게 PDF로 열 몇 종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아예 엑셀 시트를 보냈어요. 이 엑셀 시트를 채워서 내야 돼. 그 엑셀 시트에 보면 제가 예전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했을 때의 그 반도체 수익 예상 모델을 그보다도 훨씬 정교한 모든 반도체 생산 라인의 가동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산 캐파 이걸 엑셀 시트로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야, 이걸 어떻게 우리 같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만들었지 그러는데 Chips for America의 그 팀 안에 미국이 어떤 사람을 짰냐? 거기에 반도체 기술 전문가 그리고 IB에서 저처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던 수익 분석, 이거 재무제표, 이거 재무 타당성 분석, 이거 하는 전문가까지 이미 딱 집어넣어서 판을 짜놓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짠 게 아니라 진짜 그 분야 전문가들이 다 오셔갖고. 그렇죠. 미국 골드만삭스, 메리츠, 모건 스탠리에서 은퇴한 세미컨덕터 애널리스트를 거기서 20년, 30년 한 선수를 그걸 소리받는 그 팀 안에 팀원으로 스카우트해서 넣어놨다고요. 그게 지금 미국의 실력인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TSMC가 하는 걸 보고 2등하는 전략 이게 중요하고 결국은 미국의 의미는 보조금 받고 기술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기술을 가급적인 늦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럼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이게 완공을 가급적 시간을 늦춰서 기술의 이전 속도를 늦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술을 나쁘게 말하면 탈취고 좋게 말하면 제공인데 하는 거는 피할 수 없으니까 아주 첨단 기술은 그러니까 뭐 지금 3나노가 됐든 2나노까지 가면 또 되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좀 한국에 그렇습니다. 하고 뭐 5나노라든지 예. 좀 이런 거는 미국에 짓는 걸로. 아까 반도체 산업 얘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업황이 사실 지금 뭐 최악이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적자가 대규모로 1분기 때 났고요. 2분기 때도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좋아질 거냐 그런 예상도 있지만 또 어렵다는 예상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제 업황은? 결국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반도체 경기를 길게 보면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락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이 처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계절처럼 돌아오는 그 경기 주기가 반도체고요. 그래서 실리콘 사이클, 그 다음에 올림픽 사이클, 그 다음에 미국의 프레지던셜 그 선거 사이클, 대통령 선거, 올림픽, 반도체. 이게 4개가 똑같이 일치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그 사이에 반도체 이익 너무 많이 했는데 거의 취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항상 겨울은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다. 반도체 겨울은. 그래서 이번도 거기서 큰 예외는 없고 지금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의 전략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게 큰일 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을 75% 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보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래서 상식선에 생각을 하면 적자가 난다고 하면 재고가 계속 쌓이면 생산을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답 아닙니까? 보통의 산업은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삼성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하냐는 거죠. 그것은 가장 약한 놈이 먼저 죽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의 특성상 1등은 계속하면은 예를 들어서 캐시 코스트까지는 이 고정비하고 감가상각비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원가에서는 1등은 가지만 2등이나 3등은 재료비도 못 건지는 단가로 가게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등하는 기업이 그런 전략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는 그 월급쟁이 임원들의 이 한계가 이거를 막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너가 한다고 하면 뭐 한 놈 죽이자. 그럼 뭐 그냥 갈 수가 있는데 그 2년 임기 이제 상무 전무 뭐 사장 그러면은 물론 이제 임원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임시적 지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1년 동안 평가해가지고 성과 안 보면 바로 잘라버리는 것이 이제 뭐 민간 기업이고 그러다 보면은 금년도에 적자를 냈을 때 우리 회사의 장기 비전으로 보면 경쟁사를 죽여가지고 대박이 나지만 내가 달성해야 될 사업 목표를 미달하게 되면 내가 잘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자가 심하게 나면 오히려 전문 경영인들이 자기 면피를 위한 이제 감산 또는 흑자 전환, 흑자 전환 안 하더라도 똔똔 정도를 맞추자. 뭐 이런 걸로 전략은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미 나타난 현상은 약간 그런 게 나타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 반도체 재고율을 보면 이제 2월 달이 피크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청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꼭지치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반도체 경기로 놓고 보면은 이제 4년 주기에서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이에요. 그래서 작년 2월 달부터 반도체 경기가 피크아웃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한 18개월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금년 한 8월, 9월 그때 정도가 아마 턴어라운드 시점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또 좋은 시기가 올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옥이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